넓은 창가에 앉아 밤하늘을 바라보니 멀리 반짝이는 별들이 보입니다. 제가 여러분께 우주의 놀라운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이는 우리의 지구에 관한 이야기이자 다른 곳에 사는 지적 생명체들이 과거의 우리를 관찰할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이는 상상 속 이야기가 아니라 천문학자들이 망원경과 우주 데이터로 밝혀낸 실제 과학적 사실에 기반한 것입니다. 우리는 외계 생명체들이 지구를 현재의 모습이 아닌 수천 년 전의 혼란과 생기 넘치는 고대 버전으로 본다는 개념을 깊이 탐구할 것입니다. 그리고 이 이야기를 현대의 최신 발견으로 확장하여 더 생생하게 상상할 수 있게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광활한 우주의 신비와 고립감을 더 깊이 느낄 수 있을 것입니다. 지금 이 순간 지구로부터 1.800년 광년 떨어진 행성에서 외계 과학자들이 그들의 망원경을 우리 쪽으로 향하고 있다고 가정해보겠습니다. 광년은 빛이 1년 동안 여행하는 거리의 단위로 약 9조 4.600억 킬로미터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1.800년 광년은 지구의 빛이 그곳에 도달하는 데 1.800억 년이 걸리는 엄청난 거리를 의미합니다. 그들의 눈에 중국은 여전히 삼국시대에 멈춰 있습니다. 이는 기원 후 220년부터 280년까지 이어진 고대 중국의 격동적인 역사 시기로 한 왕조의 붕괴로 시작되어 세 주요 세력이 영토를 분할한 시대입니다. 북쪽의 조의, 남서쪽의 촉한, 남동쪽의 동호가 대치하며 영웅들의 시대, 치열한 전투, 그리고 오늘날에도 경회를 불러일으키는 기발한 전략이 펼쳐졌습니다. 그 외계인들의 시야에서 지구에는 구름을 뚫는 높이 솟은 마찰로가 없고 천둥 같은 소리를 내며 하늘로 솟아오르는 로켓도 없으며 심지어 화약의 연기조차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발명이 아직 일어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보는 것은 기원 후 225년의 화땅, 장엄한 강과 산맥이 펼쳐진 광활한 지역, 울창한 숲, 따뜻한 햇살 아래 익어가는 황금빛 논밭입니다. 그 당시 촉한의 뛰어난 전략가 제갈량은 남쪽 부족의 지도자 맹획을 상대로 남정에 나섰습니다. 그의 뛰어난 지능과 신과 같은 계략으로 유명한 제갈량을 상상해 보십시오. 그가 직접 설계한 나무 수레에 앉아 깃털 부채를 붙이며 바람을 느끼고 병사들을 습한 숲길로 이끕니다. 새소리가 바람에 섞이고 비가 내린 후 습한 흙 냄새가 맴도는 그 길에서 그는 맹획을 7번 사로잡고 매번 풀어주며 폭력이 아닌 자비로 설득하여 지혜와 인내의 감동적인 이야기를 만들어냈습니다. 한편 조조의 아들 조비가 기원 후 220년에 정식으로 위나라를 세운 조의의 기병대는 중원, 양쯔강과 황하 같은 긴 강들이 흐르는 비옥한 심장부에서 맹위를 떨쳤습니다. 그 기병들은 말 위에서 빠르게 돌진하며 먼지를 구름처럼 피워올리고 말발굽 소리가 전쟁북처럼 울리며 요새를 정복하고 영토를 확장했습니다. 그리고 송건이 이끄는 동호의 전함들은 양쯔강 하구에 정박해 있었습니다. 그곳에서 거센 파도가 해안에 부딪히고 짠 바다 공기가 선원들의 함성과 섞입니다. 동호는 해군에 뛰어났으며 대형 선박에 병사들을 싣고 광활한 수면에서 적을 맞이할 준비를 했습니다. 인류 문명은 여전히 냉병기 시대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칼과 검의 번뜩이는 빛이 행성을 지배하고 금속이 부딪히는 소리가 전투에서 울려 퍼지며 피가 흘러내리고 영웅들의 이야기가 구전으로 세대를 이어 전해졌습니다. 그리고 그 외계인들은 이 행성이 이미 시간의 흐름 속에서 페이지를 넘기고 오늘날 우리가 경험하는 놀라운 발전을 일으켰다는 사실을 결코 알지 못할 것입니다. 만약 이 외계인들이 지금 지구를 향해 신호를 보낸다면 호기심과 질문을 담은 전자기파의 빔, 아마도 이 푸른 행성의 생명에 대한 질문이나 그들의 문명으로부터의 친선 인사, 이 1.800년 광년의 거리를 건너 우리에게 도달해야 합니다. 빛과 전자기파는 초당 30만 킬로미터의 속도로 이동하지만 그 거리가 너무 멀어 여정은 수천 년을 지속합니다. 신호가 도착할 무렵 인류의 달력은 기원 후 4025년으로 진행되어 있을 것입니다. 이는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미래로 아마도 성간 여행이나 구름 속에 떠있는 도시 같은 우월한 기술이 펼쳐질 것입니다. 그때 지구가 여전히 푸른 표면과 거대한 바다를 유지하고 있을지 아니면 기후변화나 자연재해로 변모할지 누가 알겠습니까? 인류 문명은 전쟁, 재난 또는 자멸로 인해 훨씬 전에 소멸했을지도 모릅니다. 이는 오늘날 우리가 핵무기나 환경오염에 대한 우려를 직면하는 것처럼요. 확실한 답은 아무도 할 수 없으며 미래는 불확실성으로 가득 차 불안과 희망이 뒤섞인 먼 해안을 알 수 없는 광활한 바다 앞에 서 있는 듯합니다. 기하학적 광학과 람베르트의 반사법칙,
거친 표면에서 빛이 모든 방향으로 균등하게 산란되어 먼 물체를 관찰할 수 있게 하는 원리에 따르면 1.800년 광년 떨어진 외계인들이 충분히 크고 강력한 망원경을 가지고 있다면 그들은 지구를 어두운 우주에서 부드럽게 빛나는 작은 창백한 푸른 점으로 볼 것입니다. 그 궤도 주기는 365일이며 태양 주위를 거대한 존재의 숨결처럼 규칙적으로 공전합니다. 알베도는 0.3으로 태양광의 30%가 반사되어 그 반짝이는 모습을 만듭니다. 밝기는 위상에 따라 서서히 몇 퍼센트 변동하며 태양의 눈부신 빛 속에서 부드럽게 숨쉬는 먼지 알갱이처럼 평온하면서도 깊은 신비를 줍니다. 대륙, 구름, 바다가 흐릿한 빛으로 섞여 솜털 같은 흰 구름이 유유히 떠다니고 바다가 햇빛 아래 반짝이며 대륙이 울창한 녹색 숲을 자랑합니다. 도시의 불빛, 오로라, 북극과 남극에서 녹색과 보라색 리본이 춤추는 자연의 빅쇼처럼 는 반사된 일광에 압도되어 구분되지 않으며 고대 평원에서 공룡이 배회하던 시절, 뜨거운 사막에서 이집트 피라미드가 도전적으로 서 있던 때, 또는 중국의 만리장성이 언덕 위를 용처럼 구불구불한 모습조차 드러내지 않습니다. 그들의 기록에서 작은 노란 별, 우리 태양, 약 46억 년 된 안정적인 지형별, 미 거주 가능 영역 안에 암석 행성이 있으며 그 대기에는 산소와 수증기가 풍부하여 생명의 이상적인 조건을 갖추고 있습니다. 지구 같은 암석 행성은 광활한 우주에서 거의 기적에 가깝습니다. 대부분의 행성은 가스 거인이나 불모의 바위입니다. 산소는 매우 반응성 있는 기체로 다른 물질을 쉽게 산화시키고 지속적인 공급 없이는 수천 년 만에 대기에서 사라집니다. 그런 막대한 양의 산소를 지속적으로 생산하는 유일한 방법은 생명, 특히 식물과 광합성 미생물이 따뜻한 햇빛 아래에서 이산화탄소를 산소로 전환하는 광합성입니다. 분광학 데이터, 빛을 분석하여 화학 조성을 결정하는 방법, 오늘날 제임스 웹 우주망원경이 수행하는 를 통해서만 그들은 이 푸른 행성이 열대 우림에서 새소리와 동물들의 도약이 살아 숨쉬는 것부터 수영하는 물고기와 생생한 산호로 가득한 깊은 바다까지 다양한 생명을 품고 있음을 확신할 수 있습니다. 2021년에 발사된 가장 강력한 우주 관측소 제임스 웹 우주망원경은 수많은 외계 행성에서 잠재적 생명 징후를 발견했습니다. 예를 들어 2025년에 알파 센타우리계에서 4.2 광년 떨어진 가스 거인을 탐지했으며 이는 가장 가까운 항성계로 물과 산소가 있는 대기를 가질 가능성이 있어 과학자들을 흥분시켰습니다. 또한 웹은 고밀도 대기를 가진 초고온 암석 행성 TOI-561b를 관찰하여 별 가까이 행성이 대기를 유지할 수 없다는 개념을 도전했으며 타이탄과 유사한 안개 낀 대기를 가진 TRAPPIST-1를 발견하여 2025년 상세 관찰에서 메탄 흔적을 암시하지만 M형 외성의 활동으로 복잡해졌습니다. 최근 2025년 발견으로는 K에서 18b에서 생명활동 징후를 나타내는 생체 지표를 검출했으나 이후 분석에서 위심이 제기되었고 TOI-70D에서 바다의 가능성을 제한하는 등 생명 탐색을 가속화하고 있습니다. 더욱 놀라운 것은 지구가 차가운 우주에서 살아있는 존재처럼 숨쉬고 있다는 점입니다. 자전으로 인해 깊은 푸른 바다와 황금빛 갈색 땅이 번갈아 나타나며 심장 박동 같은 리듬 변화를 만듭니다. 공전으로 인해 표면 식생이 부드러운 잎과 피어나는 꽃의 싱그러운 봄 녹색에서 차가운 바람 아래에서 바스락거리는 잎의 가을 노란색으로 주기적으로 변화합니다. 수십억 개의 반짝이는 별들 속에서 이 패턴화된 색상 진동은 깜빡이는 등대처럼 모든 지적 문명의 시선을 끌어 호기심과 탐험 욕구를 자아냅니다. 어두운 숲에서 혼자 방황하며 마른 잎이 발밑에서 바스락거리고 바람이 가지를 울리는 가운데 멀리서 리듬있게 깜빡이는 빛을 발견한다면 당신은 알려지지 않은 것 앞에서 흥분과 두려움이 섞인 채로 반드시 조사하고 싶어질 것입니다. 그러나 이 외계 과학자들은 이 행성이 곧 격렬한 격변을 겪을 것임을 깨닫지 못할 것입니다. 그들이 지금 보는 삼국시대의 혼란은 인류 문명의 한 조각일 뿐 칼과 창으로 싸우던 시대지만 생기와 창의력이 넘쳤습니다. 왜냐하면 또 다른 1.5영년 후 이 행성은 전례 없는 기술 폭발을 겪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산업혁명의 덜컹거리는 기계와 피어오르는 연기부터 컴퓨터와 세계 인터넷 연결의 디지털 시대까지
1900년부터 2025년까지 불과 125년 만에 지구의 야간 밝기는 전기 불빛으로 도시를 밝히며 수백 배 증가하여 밤을 새까만 어둠에서 떨어진 별처럼 반짝이는 것으로 변화시켰습니다. 우주 규모에서 이 극적인 변화는 별들의 수십억 년 수명에 비해 순간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1.800년 광년 떨어진 외계인들이 이를 감지한다면 그들은 충격을 받을 것이며 그런 급속한 발전의 놀라움과 아마도 우려를 느낄 것입니다. 이 행성의 생명은 짧은 기간의 냉변기에서 고기술로 도약했으며 전쟁마에서 우주로 솟아오르는 우주선까지, 물론 그들은 빛이 도착하는데 1.800년을 기다려야 합니다. 그러나 지구로부터 4.2 광년 떨어진 프록시마 센타우리계 가장 가까운 별, 붉은 외성으로 거주 가능 영역에 프로시마 B가 있으며 최근 망원경 발견에 따라 바다와 대기를 가질 가능성이 있고 2025년 ALMA 관찰에서 폭발적인 플레어 활동이 공간 기상과 근처 행성에 미치는 영향을 재구성하며 와 8.6 광년 떨어진 시리우스계 밤하늘에서 가장 밝은 별로 백청색 빛을 발하며 는 지구의 최근 이미지를 볼 수 있으며 국제우주정거장이 궤도에서 통신 신호를 울리며 도는 최근 성과를 포함합니다. 인류는 우주로 수많은 신호를 방송하며 외계 문명으로부터의 응답을 희망했습니다. 예를 들어 1974년 푸에르토리코 아레시보 망원경에서 전송된 아레시보 메시지로 인간, 데옥시리보 엑산, 태양계 정보를 담았으며 보이저 탐사선의 황금 레코드의 음악, 여러 언어 인사, 지구 이미지를 실었습니다. 더 최근인 2025년 외계 지적 생명 탐색 연구소는 인공지능을 사용하여 라디오 신호를 600배 빠르게 분석하며 맥동하는 펄사와 우주 배경 소음을 모니터링하고 화성 탐사선의 시뮬레이션 신호를 해독하며 검출 후 프로토콜의 진척을 발표하고 내부 열생성으로 생명을 지지할 수 있는 위성들을 발견했습니다. 그러나 이 신호들은 별과 은하의 소음 속에서 우주를 횡단하며 점차 배경으로 희미해지며 폭풍 속 속삭임처럼 약해집니다. 백광년 거리의 인류와 동등한 기술을 가진 외계 문명은 이 희미한 신호를 포착하지 못할 것입니다. 반면 1.800년 광년 떨어진 외계 문명은 지구의 세부 사항을 관찰하고 이 신호를 수신할 수 있으므로 인류를 훨씬 초월하는 기술을 가질 것입니다. 아마도 수십억 년 전 우주 마이크로파 배경 복사를 검출하는 초수신기나 우리가 아직 상상하지 못한 관찰 방법, 예를 들어 블랙홀을 확대 렌즈로 사용하는 것처럼요. 만약 그들이 고향 행성을 떠나 우리를 찾는다면 거의 확실히 불가능할 것입니다. 우주는 너무 광활하고 혼란스럽기 때문입니다. 우주에는 절대적인 위, 아래, 왼쪽, 오른쪽, 동, 서, 남, 북의 개념이 없으며 모든 방향은 지역 기준점에 상대적으로 정의됩니다. 특정 지역을 벗어나면 무효가 되며 지도 없이 거대한 숲에서 길을 잃은 듯합니다. 지구를 예로 들어 우리는 먼저 태양의 황도면, 행성들이 태양 주위를 도는 평면을 정의해야 태양계 내 다른 행성의 위치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황도면은 지구라는 작은 지역 시스템에만 해당합니다. 태양계를 떠나 은하수의 무한한 공간으로 들어가면 위치 개념이 용해되며 모든 것이 상대적이고 영원히 변화합니다. 우리는 은하 디스크, 수천억 개의 별이 나선형으로 도는 거대한 평평한 원반과 그 중심에 초대형 블랙홀 사지타리우스 A 별표, 태양 질량의 400만 배로 2025년 인공지능을 사용한 최신 이미징에서 지구 쪽으로 약간 기울어진 채 최대 속도에 가까운 빠른 회전을 드러냈으며 에 의존하여 대략적인 방향을 정할 수 있습니다. 한편 태양은 지구를 시속 약 50만 마일, 초당 220km로 은하수를 통해 질주하며 은하 중심 주위를 2억 3천만 년에 한 번 공전하며 처녀자리와 사자자리 쪽으로 이동합니다. 외계인들이 빛의 속도로 우주선을 타고 우리를 향해 온다 해도 그것은 1.800년 후의 일이 될 것이며 모든 것이 변해 있을 것입니다. 그때 지구의 은하수 내 위치는 알려지지 않을 것이며 은하 디스크 위나 아래일지 전체 시스템이 공간을 통해 시속 130만 마일로 이동하므로 따라서 장기간에 걸쳐 우주에서 지구의 위치를 정확히 파악하는 것은 극도로 어렵고 거의 불가능하며 지속적으로 동적 좌표를 업데이트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게다가 은하수의 수천억 개 별들은 모두 초당 수백 킬로미터로 빠르게 움직이며 몇 년 후 별들 간 거리가 변하여 고정 좌표가 전혀 없으며 솟구치는 바다처럼 끊임없이 유동하는 우주를 형성합니다. 그들은 지구의 스펙트럼을 검출할 수 있으며 산소와 메탄 같은 생명 징후가 있는 깜빡이는 빛을 포착할 수 있습니다.
그들은 알렌 망원경 어레이를 사용한 외계 지적 생명 탐색에서 펄사와 라디오 간섭을 모니터링하는 신호를 수신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1.80형 광년을 건너 이 행성에 정확히 착륙하는 것은 광활하고 깊으며 끊임없는 해류가 흐르는 태평양에서 작은 물고기를 찾는 것만큼 어렵습니다. 현재 1.80형 광년 떨어진 그 외계 과학자들은 여전히 기원후 225년의 지구를 관찰합니다. 중국에서 유비가 223년에 사망하여 촉한을 아들 유선에게 물려주고 조비가 동호를 침공했으나 격퇴된 때입니다. 그들은 전쟁으로 가득한 세계를 보지만 생기 넘치며 인간들이 고난을 극복하고 혼란 속에서 시와 예술을 창조합니다. 그러나 그들은 이 행성이 미래의 하늘을 가르는 포효하는 엔진의 비행기, 탐험의 꿈을 실은 우주로 발사되는 로켓, 인공별처럼 궤도하는 우주 정거장, 그리고 자멸할 수 있는 핵무기를 생산할 것임을 알지 못하며 이는 우리에게 행성에 대한 책임을 반성하게 합니다. 그들은 그들의 문명 이야기를 담은 수백만 개의 자기소개 신호를 우주로 전송할 것입니다. 한편 우리 인간들도 반짝이는 밤하늘을 바라보며 외계 문명이 존재하는지 궁금해하며 우주에서 라디오 신호를 모니터링하는 외계 지적 생명 탐색 프로젝트와 행성 간 신호를 검출하는 새로운 방법의 최근 발견을 통해 탐구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먼 공간과 시간에서 눈뜰이 지구의 과거를 응시하며 우리를 고대 전사로 보는 것을 깨닫지 못합니다. 전체 우주는 거대한 시간 박물관처럼 각 구석에서 지구의 역사가 재생되지만 거리에 따라 지연이 다릅니다. 1.80형 광년의 관점은 가혹한 진실을 드러냅니다. 공간과 시간의 광대함 속에서 각 문명은 우주 바닷속 고립된 섬입니다. 우리는 서로의 과거만 볼 수 있으며 영원히 서로의 현재에 도달할 수 없어. 페르미 역설. 물리학자 엘리코 페르미가 제기한 질문. 우주가 생명의 잠재력으로 가득 차 있다면 왜 우리는 아무도 보지 못하는가?를 초래합니다. 2025년 새로운 이론들은 우리가 초신성이나 방사선 같은 요인으로 생명이 희귀한 고독한 지역에 살 수 있음을 제안하거나 다른 문명들이 숨고 있어 빈 공간에 환상을 만들거나 지루한 외계인, 가설처럼 진보한 존재들이 접촉을 시도하는 것을 지루하다 여기고 중단했다고 합니다. 실제로 이 푸른 행성은 우주에서 무엇일까요? 녹색 숲과 활기찬 바다로 가득한 생명의 요람일까요? 아니면 위험한 기술로 자멸을 향해 나아가는 문명일까요? 답은 관찰자와 우리 사이의 거리, 그들이 점유하는 순간에 달려 있습니다. 망원경을 우리 태양계 쪽으로 향하며 우리는 계속 희망하고 계속 탐구합니다. 왜냐하면 우주는 아직 발견을 기다리는 신비로 가득 차 있기 때문입니다.